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5월 1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이 300만이 되다. 서울 인구가 부산 인구가 된다.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2050년경이 되면 부산 인구가 2040년, 2050년 경이 되면 부산 인구가 대구 인구가 되는 거죠. 330만이 230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다. 영끌족은 한탄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저에게 한탄을 하고 패드립을 날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가격에 사라고 했던 사람한테 패드립을 날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자, 부산 출생아수 줄어드는 것, 자, 이렇게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놓쳐버렸습니다. 한 해 출생하는 인구수가 한 2만 5천 명 되던 것이 12,500명 수준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말씀 드렸었죠. 과거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반토막 나는데 출생아 수가 반토막 나는데 20년이 걸렸었거든요. 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등학생 수가 반토막 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더라.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2003년도에 학령 인구가 1090만, 거의 1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그리고 다가올 2034년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300만이 됩니다. 1000만이던 학령 인구가 300만으로 바뀐다. 굉장한 큰 위기죠.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이것도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 영끌족 비명, 부산 아파트 경매에 쏟아져 5월 13일자 뉴스입니다. 사태가 점점 점입 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코로나 이전에 700조 원대였던 빚이 1100조 700조도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1100조 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자 5% 이상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자만 1년에 50조가 나갑니다. 1년에 이자만 50조가 쓸 돈이 없어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요. 자, 전세사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국토부 장관께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구제 후 회수 이것도 추후에 엄청난 문제를 불러오겠죠. 하지만 일단 젊은 사람들 좀 살려놓고 봅시다. 젊은 사람 살려놓고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기꾼들 끝까지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다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영업 말씀드렸죠. 위기다. 영끌족도 위기다. 그리고 230조 규모의 PF 이거 부실이 10%밖에 없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은행하고 보험사한테 SOS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신중합니다. 이거 돈 잘못했다가 다 날릴 거 알거든요. 10%, 한 20조 정도, 아니면 10조 정도 위기다, 얼마가 전체 사업장의 5에서 10% 가량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30조 중에서 10%에도 23조밖에 이게 위기가 없을까요? 230조, 지금 이 PF 1년에 이자 10에서 15% 정도 나갑니다. 이자만 1년에 30조가 나가요. 23조가 위기가 아니고, 이거 해결 안 되는 이 사업장들의 이 계속되는 문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월 이기설 이런 것도 사실 무의미할 정도, 지금 그냥 목숨만 겨우 연명해가는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부산 영끌족,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 집 사라고 한 번도 부추긴 적이 없어요. 그나마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임대로 사는 것보다 싸게 주거 비용을 들이면서도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쪽 방향성을 잡습니다. 자, 쿠팡알리 소리 소문 없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 버리시고 요거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팔아먹고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냥 쿠팡 홈페이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입니다. 특정 상품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 사시면 됩니다. 자, 매도 물량 지난주 요 끝자락이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찜찜하다 말씀드렸죠.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오늘 물량이 55,300개예요. 일주일 전에 화요일 그때는 물량이 몇 개였는지 아시나요? 그때 54,000개였어요. 54,000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체감되시죠?
이걸로 분위기를 가장 크게 봅니다. 뭐 맨날 거래량만 가지고 물량만 가지고 이야기하네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전세 물량 스마일, 월세 물량도 스마일 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전세 물량이 그럼 언제 사람 말이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드렸어요. 과거에 전세 물량이 없다고 이 난리법석 치던 이 당시의 물량으로 수준이 줄어든다면 또다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아닙니다. 거래량도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 거래량도 폭발하지 않는다면 2023년도 반등은 있었죠. 네. 1000건 밑으로 떨어졌던 거래량이 2000건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가격 반등도 있었고 분위기 살아났거든요. 작년 12월, 10월 특례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서 자, 올해 증여할 사람들 좀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칩시다. 뭐, 그다음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제 불 끄기 바쁩니다. 불 끄기 바빠요. 실거래 자료는 아파트 투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거래는 어디라고요? 아파트 투미. 자, 아파트 투미에 들어왔습니다. 실거래 부산 지역 오늘 168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대구에도 수성구 지역의 거래가 좀 돋보였는데요. 부산에도 해운대 지역의 거래량이 오늘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금액 순으로 보면 뭐 20억대, 10억대 대단해요 아파트들도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3억 아래, 2억 아래 가격 막 40%씩 35%, 40%, 50% 빠지는 이런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양극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양극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양극화의 그 끝단, 그 상단에 있는 아파트들조차도 호가 기준으로는 제가 매번 체크해 보진 않아요. 하지만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고가격의 아파트들의 흐름이 약보합으로 돌아섰다. 그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런 말씀은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비싼 거 제껴놓고 올 때 SK뷰 이것도 34% 고점 대비 24~25% 고점 대비 크게 변화 없는 것도 거래 공백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들 좀 건너뛰고 나면 한 25% 정도 많으면 30%까지 빠지는 것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쌍용 예가 디오션 35평형 16억까지 갔던 것이 9억. 이 정도 분위기면 22년 10월 11월경 네. 부산 부동산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울마저도 폭락세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의 하락률이 이 정도 느낌이었었거든요. 엄청나게 이 정도 느낌도 뭐 세종시 정도나 이렇게 나왔지 부산도 이 정도 하락률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야, 하락률 매섭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36%. 그래서 그 2022년의 분위기가 나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 같습니다. 다시 23년에 비해서 안 좋아졌죠.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6억 이상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증여 부부가 결혼하면서 양가에서 한 3억 정도 받아서 오면은 뭐 큰 부담은 안 갈 정도. 예. 세금도 아끼고 아무튼 뭐 투자 쪽으로 하려 그러면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실거주 쪽에서 증여세도 아껴 이렇게 또 비싼 아파트 취득하면서 대출 좀 일으키고 하면은 또 뭐 소득 공제 받는 부분도 좀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싸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더라면 정책 자금 대출 받고 여유 자금 예금 넣어놓고 하면은 그 한 1%, 네, 1% 뭐 그 정도 이상은 또 예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예,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예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집을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제 영상 댓글에 물어봤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죠. 근데 다만 사야 되는 가격이 이제는 그 분담금까지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분담금까지. 과거의 가격이 인근에 만약에 한 6억짜리가 분양을 해요.
그러면 주위의 아파트 뭐 한 10년 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한 3, 4억밖에 안 하던 아파트들도 인근에 분양하는 곳하고 눈높이를 딱 맞춰 버렸어요. 딱 맞춰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6억짜리 아파트는 막 7, 8억이 되어 있고 주변에 재건축 관련된 아파트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 상태. 근데 이때는 잘 분양하면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혹은 한 1억 정도만 분담금 내면은 살 수 있었죠. 자, 그런 조건이라면 1억 정도 분담금이라면 6억 아파트 1억 분담금 사면 되죠. 그럼 주위 아파트보다 가격은 싸고 더 신축이고 더 메리트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있나요? 건축비가 막 4억, 5억 하면서 분담금을 막 2억, 3억씩 내라 그럽니다. 그럼 6억 아파트,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6억 한다면 6억짜리를 사면 될까요? 이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차라리 이 위험 부담이나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린 그냥 기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겠죠. 자, 그러면 이 6억 하던 아파트가 막 5억, 4억 이렇게 가격이 막 흘러내리는 현상 보셨죠? 네, 구축들 가격 흘러내리는 현상 보셨죠? 자, 이게 한 4억까지 떨어지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2억 정도 수준이다. 요렇게 딱 셈법이 맞아 떨어지면은 주위 아파트보다 투자금은 적겠고 더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겠고 뭐 그 투자하는 기간에 대한 그 보상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정도의 이문이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재건축이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이렇게 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돈은 돈대로 깨질 수가 있겠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마저도 계산하지 않고 놈들이 똥끄름지고 놈들이 장에 간다니까 똥끄름지고 장에 가는 것 마냥 그렇게 쫄망쫄망 따라다닐 필요는 없겠더라. 예. 그리고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 20년차, 30년차 넘어가는 한 4억 밑으로 네, 아파트들 보면은 가격이 뭐 얘는 40% 정도 하라. 6억 2천까지 갔던 게 3억 8천. 와, 40% 하라? 35% 하라? 이렇게 너무 혹하지 마시고 요렇게 가끔 막 시게 떨어지는 아파트들 보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이 고점들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옥석을 좀 가릴 필요도 있고요. 자, 해운대구 자동, 자, 24평형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수준으로 35% 정도 떨어졌다. 그럼 이거 재건축 될 것이냐? 재건축 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셈법을 좀 잘 계산해야 됩니다. 네, 예상치 못한 분담금 갑자기 두드려 맞으면 뭐 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 은행 대출까지 끌어왔어. 근데 여기에서 분담금까지 내라 그래요. 그게 난리 나는 겁니다. 근래 뉴스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 뭐 난리 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해져 오잖아요. 4억 5억 내라 그러면 뭐 서울 아파트 뭐 10억 20억 해도요. 4억 5억 현찰로 내라 그러면 낼 사람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늙어갔지만 거기에 사는 구성원들도 같이 늙어가면서 몇 억씩 내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사람 천질 겁니다. 안 하고 말지. 안 해도 그냥 살아도 좀 집이 낡았다 뿐이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몇 억을 분담금으로 내고 나면 사는데 지장이 많이 생겨요. 노후 빈곤율 1위 국가. 예, 노후 빈곤율을 더 촉진시키는 아파트 공화국. 거기에다가 덧붙여져서 저는 어제 뭐 마천루의 저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할 필요 없겠죠. 네. 자, 거래량 2,000건대의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자, 지난달보다 약간 적은 거래량. 6월의 거래량 또한 약간 적은 거래량. 5월의 거래량이네요. 5월의 거래량. 요 숫자 정정한다는 것이 상단 내용 정정을 못 해놨는데 아무튼 거래량이 과거처럼 치고 나가는 현상을 누군가는 기대하겠지만 지금 위기에 불 끄기에 바쁘다. 자영업자 위기에 불 끄기에 바쁘고요. PF 위기 불 끄기에 바쁘고요. 미분양 쌓여가고요.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 전국적으로 미분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량을 폭발한다? 거래량 폭발시키고 가격을 띄워야만 지금 이게 적체되어 있는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뭘로 띄울래요? 돈이 들어와야 띄우잖아요. 지금 어설프게 투자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 시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투자하시라.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해줘야지 미분양도 해소되고, 지금 못 팔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 그나마 좀 나은 가격에 처분이라도 되지. 좀 여러 사람 살려주는 셈 치고 좀 사주세요. 사라고 남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말고. 뭐 치고 나가는 현상 없죠? 치고 나가는 현상 없으면 그냥 밋밋하 이래 가는 겁니다. 나중에 뭐 입주민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난다고요? 예. 둥지가 없으면 새끼를 알을 까지 않더라. 둥지가 없으면 알을 까지 않더라. 1년에 지금 한 16,000쌍이 결혼하던 것이 불과 한 5년, 7년, 8년 전까지 16,000쌍이 결혼하던 것이 지금 한 12,000쌍이 결혼하나요? 네, 뭐 이 정도. 그러면 결혼 더 안 할 거예요. 지금 뭐 젊은 층하고 뭐 노인층하고 지난번에 노인연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했을 때 젊은 층 지원 안 해주면은 뭐 그네들 부모 도움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부 계층 제외하고 또 뭐 양극화는 진행되겠죠.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6억 이상 거래량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고가의 아파트들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더라. 이 부자들도 안 사는데 이 눈치 얼마나 빠른 사람들입니까? 고가의 아파트들 손대는 거 이거 이해관계를 엄청나게 따져야 됩니다. 예, 자금을 많이 조달해 올수록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고도로 세밀하게 계산해서 할 텐데 그네들도 안 한다고요. 예, 님보다 더 빠꼬미들 있는 사람이 더 빠꼬미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지르지 않아요. 전세 거래량 예전만 못하더라. 전세 가격 빠지고 있더라. 월세 가격 빠지고 있더라는 부분까지 요거 근래 아파트 가격 분위기 요거 말씀드렸죠. 예. 가격이 폭등했다가 주저앉았다가 반등했다가 다시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구는 요쯤 와 있어요. 대구는 요쯤 와 있어요. 부산도 요거 내려갈 거예요. 가격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월세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 보증금 월세 같이 빠지고 있어요. 뭐 그러면 네 가격 오르는 거 신고가 못 받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사세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